안녕하세요. 매트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타임즈 2024 올해의 인물 선정 기념 뉴욕 증권거래소 오프닝 벨 타종 11월 PPI 예상치 상회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참 미국이 참 부럽네요. 자, 물론 이 그 4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때가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축포를 터뜨리고 환호를 하면서 입성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마침 또 타임즈 2024 올해 인물에 선정되면서 향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노리고 있는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오프닝 벨까지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작할 때 벨을 치면서 시작하는데 취임 한 달을 한 달도 안 앞둔 이 시점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그렇죠 증권거래소 타종 벤스 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와 자신의 가족들 모두 다 참석한 가운데 아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타종 행사보다는 트럼프 취임 기념 무슨 축포 행사 같은 느낌? 그렇죠? 나 이제 취임한다고 알리는 타종 같았어요. 뭐 막상 지금 장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뭐 트럼프의 저주라고 또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거 하나 가지고 그럼 우연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기서 트럼프의 저주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그렇죠. 트럼프의 저주라고 이름 붙이려면 지금부터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완전 와해돼서 없어지고 그 명칭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트럼프의 저주가 실현이 되는 거겠죠. 트럼프가 타종 행사 한 이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와해돼서 뭐 저기 완전 그 IT 버블 때처럼 무너졌다. 그럼 나중에 훗날 그게 트럼프의 저주였다. 이렇게 가시거리로 저널리스트들이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 하루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우리도 그 언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계속 치우쳤다가 당한 경우를 지금 힐러리 클린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PPI가 나왔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수입을 해서 물건을 뭔가를 만들어요. 아니면 서비스를.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에 자원이 많긴 하지만 그렇죠? 자원이 엄청 많잖아요. 땅덩어리도 크고 날씨도 정말 좋고 정말 이거는 천조국으로서 갖출 수 있는 일단 천연 자원이 너무 적입니다. 갑 오브 갑인데 거기서 일단 그 자기네 원재료를 자기 땅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수입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최초로 수입한 물가 지수가 있을 것이죠. 그럼 생산자가 그 수입한 물가 지수를 자기가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이제 소비자 가격을 매겨서 팔면 전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사는 구매 가격이 CPI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발표 순서는 거꾸로잖아요. CPI 먼저 발표되고 PPI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다 11월인데 그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니까 그럼 지금 이번 달에 11월 달에 나온 CPI, 어저께 나온 CPI는 10월 달에 나왔던 수입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반영이 됐거나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80, 90% 됐거나 이런 시점인 거죠. 그렇죠? 똑같이 11월 CPI, 11월 PPI, 11월 수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지만 이 내용에 들어있는 어떤 시기적인 거는 지금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 PPI랑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그럼 다음 달에 12월 CPI가 맨 먼저 발표될 때 그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는 그러면은 땅 파가지고 무슨 저기 돈 나오는 지금 장사를 합니까? 땅 파도 10원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합니다. 생산자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서 마진을 늘려야 수익이 나죠. 매출만 많으면 뭐예요? 영업 적자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업 적자, 순이익 적자가 나면, 순손실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가 들어간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게 예상치 상회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야 이러다가 나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지. 그게 만약에 CPI의 전가가 된다. 그럼 이제 수입 물가지수부터 시작한 그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가 돼서 이 물가 압박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 특집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건데 연준 특집을 할 거예요. 근데 연준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다양한 걸로 지금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도 헷갈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근데 일단 연준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 게 일단은 암묵적인 통일인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연준이 두 가지 목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취하는 쪽이 맵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 고용을 택하는 쪽이 비둘기 파고 의장은 그 가운데서 조율하는 역할인 올빼미 파를 맡는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한 매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CPI, PPI, 수입 물가지수가 다 오르고 더군다나 수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다음 달에 나올 CPI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의 두드러기가 다시 오르는 것을 보고 매파는 비둘기파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너네 최대 고용에 신경 쓴 나머지 이 물가를 들썩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하자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쭉 나오는데 얘는 CPI보다 좀 더 복잡해요. CPI는 좀 단순하거든요. 근데 PPI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PPI는 생산자가 만들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에 대한 가격 물가인데 그거에 처음에 최초의 원재료, 그다음에 중간재료, 최종재 이렇게 세 개로 또 분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밀이 있다. 그럼 밀의 처음 가격, 중간 가격, 최종 가격 이렇게 또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뭐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에 나온 게 바로 이 맨 앞에 당연히 나오겠죠. 헤드라인에 어제 나온 거, 뉴스에 다 나온 거. 어제 PPI가 간밤에 전달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은 전년 동월이든 전년 동기든 아니면 전년 대비든 이런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3 노벰버 대비 3% 상승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전부 다 예상치 상회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상치는 0.2% 전달 대비고 지금 전년 대비로는 2.6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상회한 0.43이 나와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겠죠. 상품은 딱 이렇게 뭐 받아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제품 같은 거고 서비스는 우리가 받는 의사들한테 받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게 뭐가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용 서비스라던가 그런 이런 것들 보험 서비스라던가 자 상품이 토탈 전달 대비 0.7% 상승했고 지금 그중에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게 여기 눈에 띄는 게 음식입니다. 아 음식료가 3.1%로 지금 하드캐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음식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뒤로 가겠습니다. 음식료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트레이드, 무역이 0.8% 올랐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품, 서비스, 건설, PPI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 PPI는 언체인지드가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만 보면 되겠죠. 상품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그쵸? 얘 혼자만 지금 말도 안 되는 7자가 나왔잖아요. 앞에 다 0자 아니면 커봐야 2.5인데 여기 7.5짜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레인스. 곡물이 7.5%가. 그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상품의 음식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곡물 가격 폭등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 느낌.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는 안정되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거를 찾아보세요. 가장 높은 게 이게 가장 높네요. 2%. 이게 가장 높죠. 어페럴 앤 주얼리 리테일링. 의류랑 보석 가공. 그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업체 그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반지 만드는 업체. 지금 요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 상산자 물가 지수가. 요게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 전가돼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 같죠.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이게 눈에 띄네요. 에어라인 패신저 서비스. 자, 항공권값이나 항공권 서비스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는 항공 서비스가 하드캐리에서 내려놨더니 지금 의류하고 지금 그 보석 가공 요쪽에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사는 의류 옷 가격, 소비자가 사는 보석 가격 이런 게 올라버리겠죠. 자, 이게 예상치 상해가 나온 건데 예상치는 이거였습니다. 0.2에서 0.3, 이건 0.3으로 되어 있는데 전달 대비는 0.3이었고 예상치가 그리고 이 지금 전년 대비로는 2.4였어요. 항상 전달 대비는 막대 그래프고 전년 대비는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실제치가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 2.4, 전년 2023년 11월 달 PPI 대비해서 2.4가 예상됐는데 3%가 나와서 예상치 초상해가 나와버려서 지금 그 3%가 나온 시점을 가려면 2023년도 중반 정도 가야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넘는 기간 만에 최고 상승폭이 나와버렸다. 자, 물가가 지금 다시 들썩이고 있죠. 지금 3 바닥을 찍고 지금 고점을 돌파한 모습이죠. 차트로 보면. 자,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돈 풀어가지고 왕창 올렸다가 금리 인상해서 잡아가지고 제자리로 나왔는데 이 제자리로 들어오니까 물론 PPI만 보진 않지만 CPI 다 참조해서 이게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두드러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파가 요거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신중하게. 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전달 대비도 0.3인데 0.4가 나왔다. 뒤로 갔습니다. 둘 다 예상치 상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하드캐리했나 봤더니 갑자기 안 튀던 얘가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료랑 에너지를 변동성이 빼서 식료품 에너지를 빼면은 코어라고 했죠. CPI에서도 음식료 에너지를 빼면은 코어 CPI고 PPI에서도 음식료 에너지를 빼면은 코어 PPI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CPI든 PPI든 코어로 가면 훨씬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수치가. 그 얘기는 뭐였죠? 음식료 에너지가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CPI든 PPI든. 그렇죠? 어차피 PPI가 CPI로 연동되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초록색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맨날 마이너스로 지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플레이션 역할을 하던 에너지마저 없어져 버렸고 녹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 음식료가 확 튀어버렸습니다. 음식료의 이 막대 그래프는 2024년도 들어서 최고치죠. 지금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랑 에너지 요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PI 그 분야별이죠. 요걸로 보면 이 빨간색, 자, 서비스죠. 서비스가 지금 막대 그래프 서비스를 보면은 2023년도 초반 이후에 지금 서비스가 최고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요 상품에서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한 요게 파란색이잖아요. 요게 코어예요. 코어 PPI도 조금 늘었는데 여기 지금 서비스가 역시 하드캐리하고 있는 걸 보이죠. CPI도 그렇고 지금 서비스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코어도 올랐지만 코어, 슈퍼코어 여기서는 슈퍼코어가 그 무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슈퍼코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제외한 슈퍼코어가 CPI든 PPI에서든 슈퍼코어로 하면 점점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거기 그 상품을 빼고 유달리 서비스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지금 이 서비스 가격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시 눌러야 되는 게 지금 문제점이다.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PPI 보고서에 아까 보면 대부분이 다 예상 상회를 했는데 이게 PPI가 상승을 했을 때 이 PPI가 상승하는 게 연간 기준으로 상승하는 비율이 80%라는 겁니다. 여기 이쪽으로 봐야죠. 이쪽에 80%죠. PPI가 오르면 다른 지표들이 따라오르는 게 80% 확률로 따라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PPI가 끌어올리는 게 모든 지표를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결국 후행하면서 따라오죠.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자, 지금 트럼프가 1기가 있었고 바이든이 있었고 트럼프 2기가 오잖아요. 근데 트럼프 때보다 지금 바이든 때 식료품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놨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다시 또 식료품 가격이 2025년도 최고치를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자, 지금 식료품 가격이 들썩이는 게 이 PPI 문제고 이게 CPI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 왜 될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자, 이 코어입니다. CPI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처음에 헤드라인 CPI를 보고 그다음 코어 CPI를 봤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헤드라인 PPI가 나오고 근데 코어 PPI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하면 코어입니다. 그래서 MOM하고 YY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지금 0.2랑 3.4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줄었어요. 코어 PPI는 전달 대비 상승률이 조금 줄었고 이 지금 전년 대비로는 늘어가지고 이번 연도 최고점을 돌파했죠. 이것도 2023년도 중반을 가야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코어 PPI도 결국에는 2023년도 수준으로 지금 상승했다. 3.4. 자, 아까 전에 그냥 헤드라인 PPI가 3이었죠. 헤드라인 PPI는 3, 그리고 코어 PPI는 3.4입니다. 이 CPI보다 차이가 더 커요. 코어랑 이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음식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가지고 요걸 제외하기 전에 헤드라인 PPI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3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줘도 0.4 차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CPI랑 PPI랑 둘 다 서비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문제는 CPI에 들어갔던 음식료 에너지보다 PPI의 음식료 에너지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 음식료 에너지가 CPI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 생산자는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이 마진입니다. 생산자의 마진이 지금 계속 플러스에다가 2022년 말부터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지금 마진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지 사는데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금 생산자는 비용을 들여갖고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가격으로 팔면은 마이너스가 나요, 마진이. 그럼 이제 마진을 플러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12월 달에 CPI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영마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마진으로 전환이 돼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PPI를 무조건 CPI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 생산자 입장.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CPI와 똑같은 얘기죠, 지금. 여기 CPI랑 다 같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CPI, PPI, PC. 자,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PC가 맨 앞에 지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PC 2%가 목표인데 이 PC에 들어가는 이 항목은 결국 CPI와 PPI 수입출입 물가지수 거기서 뽑아온 것들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연준도 그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에서 굉장히 이 의미가 깊다는 거죠. CPI, PPI 수출입 물가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CPI, PPI가 지금 다 예상치 상해가 예상치 CPI는 부합 나왔고 PPI는 예상치 상해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PPI가 CPI의 또 선행지표죠. 그럼 PPI가 다음 달 CPI에 영향을 미칠 때고 거기에서 나온 항목들이 PC를 구성할 텐데 그럼 연준의 PC 2% 목표와는 다시 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파월이 목표로 삼은 게 PC 2%인데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인데 이 통화량이 풀리는 거는 2023년도 바닥을 찍고 M2 통화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거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마진이 적어지고 있고 생산자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금리 결정, 경리 결정 시기에 금리 인하가 지금 확실하지만 내년도 초반부터는 이게 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파가 극성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PPI 다시 돋아오르면 물가 토끼 귀 움켜잡은 거 나가리인데?